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33번 이해 33번 보면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문제에 너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는 문제를 못 봐가지고 또 틀리는 그런 표현상 차이로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33번도 전에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지는 우리가 지금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서 과세를 한다 하는 총체적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합산과세라든지 별도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바로 소유자별 합산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분리과세는 토지별,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물건별 과세가 분리과세다. 그래서 종합합산과세가 토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별도합산, 분리과세, 면제,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종합합산과세고, 이거는 0.2%에서 0.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에서 이제 사업용 토지는 전부 별도 합산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종합합산에서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세율이 좀 낮습니다. 바로 최소가 0.2%부터 최고가 0.4%까지 사업용,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업무용으로 쓰는 토지에서 기준면적 안에서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고, 그 기준면적이 초과되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바로 종합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 초과 부분은 거의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세 부담을 누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거, 요게 포인트거든요. 누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종류를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돌려놓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적으면서 좀 외우기 바랍니다. 1번에는 보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종중이죠. 종중하면 농지가 있고 종중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0.07% 분리과세라고 적어놔야죠. 0. 몇 프로? 0.7%. 첨부는 0.7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바로 분리과세 토지라는 걸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그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죠. 본래 해원제 골프장 하면은 취득세, 우리 중과세 물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중과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에 이것도 4% 고유를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오골오골 해서 내가 애우라 그랬죠. 오골오골 기억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골프장용 토지고 등록 대상이 된 토지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포인트고, 몇 프로? 4%, 첨부는 40, 4% 분리과세, 고율 분리과세라는 걸 정리를 해 둡시다. 그 다음 고급 주택으로서 바로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재산세는 고급 주택이니 일반 주택이니 소형 주택이니 구분 없이 전부 다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주택재산세 물건이죠. 토지재산세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택재산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어떤 주택 구분 없이 전부 0.1에서 0.4% 표준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재산세 물건이라는 걸 알아둡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것은 뭐냐 하니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포인트가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그래서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위법, 불법, 요약집에 보면 위법, 불법, 뭐가 건축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위법, 불법, 사용 승인을 못 받는 거는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이니까 사용 승인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바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무슨 합산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고, 또 종합합산, 별도 합산하면은 그거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물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하면은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다 하는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보면은 여러분이 그 도시 밖의 지역이죠. 읍면 지역 줄 거 없고 그걸 말장난 하면 도시 밖이죠. 읍면 지역은 뭐라고? 도시 밖. 도시 밖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의 소유하는 가수원. 이 가수원이 이른바 농지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를 해두고 전답과는 좀 농지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농지는 전부 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천분의 0.7, 0.07% 분리과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 가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누진적으로 이 문제는 일단 4번이 정답이 되면서 또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찾아라 해도 4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분리과세 물건은 종부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세 표준세율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그 요약집을 한번 펴보시죠. 요약집에 보면은 재산세 파트 표준세율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61페이지. 자, 61페이지 보면은 재산세 가세 표준하고 거기에 세율하고 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로 62페이지까지 별장까지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우리가 뭡니까? 지금 보면 재산세 가표는 가세표준, 무슨 세?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가세표준은 우리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있죠. 건축물, 그 다음 주택, 요래 있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시가, 이른바 시가 표준이라 그러죠. 공시가격을.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줄이면 시가 비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비율을 곱해야 가세 표준이 등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가 표준 비율을 좀 외워야 됩니다. 바로 주택에 대해서는 얼마를 곱한다? 60%를 곱해라. 이게 표준 비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바로 70%를 곱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시험 치러 가면 요게 표준 비율이고 여기서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비율에다가 20%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택 같으면 최소 여기서 20%면 40%까지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20% 얹으면 최고 80%까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여기서 20% 빼면 50%, 최고 90%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융통성. 그래서 그걸 외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표준 비율을 외우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재산세 가표의 가장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될 게 분리과세에 대한 세율을 반드시 좀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반드시 좀 외워놔야 할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세율을 여러분이 보면은 가표는 지금 그 선박 그 항공기에는 그냥 시가 표준으로 하지 시가비율을 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곱해야 가표가 계산된다는 걸 알아둡시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재산세 세율에서는 전부 이제 표준세율이 기본 원칙의 용어입니다. 초과 누진세율도 우리 학문적으로 다룰 때는 가세 표준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간다,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데 그건 학문적 개념이고, 법률에서는 현재 표준세율이라는 용어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초과 누진세를 해도 되고 현재 표준세율로 쓰니까 여러분이 법률 용어에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재산세는 가세 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바로 금액을 세액을 한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가표에다 세율을 곱해야 된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표의 세율을 곱할 때 산출세가 계산된다는 재산세 산출세를 1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출세. 그 다음에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는 항상 여러분이 표준세율에다가 50% 줄일 수도 있고 세율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는, 이른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꼭 알아두는데,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재산세에서 가감한 탄력세율은 가감 조정된 플러스 마이너스한 조정된 세율, 이거는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연도 올해 썼으면 올해만 쓰지 내년도 2월에서 쓰지를 않고 작년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조정은 당해연도, 해당 연도 올해만 사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재산세도 항상 세율이 하나의 물건의 세율이 2개 이상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중에 큰 세율을 쓴다는 걸 알아둡시다. 큰 세율이 높은 세율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일반 건축물은 여러분이 0.25% 해가지고 천분비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그 골프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하고 건물과 세율이 일치한다는 것이 오글오글한 물건이라는 걸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또는 이제 상업지역 이런데 공장 건축물이 들어오면 민폐를 끼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물의 세율을 올려놨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0.25%인데 만일에 주거지역에 공장 건물이 들어서면은 이거는 재산세를 배를 높입니다. 0.25%의 배를 하니까 2배 곱하면 얼마입니까? 0.5% 나오죠. 그래서 1000분의 5가 나오는데 여기는 모든 공장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모든 공장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가밀억제권 지역에서 신정설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도시형 공장은 우리 도시형 공장이 대표적으로 건설업이라든지 금융업 이런 것은 다 도시형 공장에 들어가죠. 깨끗한 산업, 금융업, 건설업 뭐 이런 업종 꿀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이 중과세인데 이거는 최초 가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적용하지 신정설한 날로부터 5년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최초 가세 기준일 최초 적용하는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5년간을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적용하는데 표준세율 0.25%의 5배 그러면 0.25에 5를 곱해보세요. 1.25% 나오죠. 1000분의 12.5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5년간만 적용합니다. 5년간. 그럼 5년이 지나면은 일반 세율로 돌아갑니까? 예. 일반 세율 0.5%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얼마 세율? 0.5% 세율로 돌아가는 거죠. 자, 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가면은
종합합산 세율은 0.2에서 0.5%, 표준 세율 또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 그래놨죠. 요거는 같이 쓰니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별도 합산은 전부 사업용 토지, 기준 면적 이내 토지를 말하고, 이거는 0.2에서 0.4% 여러분이 표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분리과세는 여러분이 거서 보면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런 돈 안 되는 땅은 천분의 0.7, 0.07%가 되죠. 그 다음 군지역이나 군지역 하면 도시 밖의 지역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이런 공장 부속 토지, 공장용지나 또 소금밭, 염전, 터미널 토지 막 이런 거는 우리가 0.2%. 그래서 아마 0.2% 내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주부가 공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하는 거. 주부가 공공터에 뭘 뿌려? 염산. 그거 기억납니까? 그럼 주택 건설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 그 다음 공장용지, 또 공이 또 뭐야? 각종 공사가 소유한 토지, 터미널 토지, 염전, 산업용, 공급용 토지. 요거 반드시 요번에 해야 하나? 주부가 공공터에 뭘 뿌렸다? 염산을 뿌렸다. 자, 그래서 그 종류만, 이런 종류 찾는 데에서는 말장난을 안 하니까 종류만, 포인트만 맞으면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시험 치러 가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나 건축물은 둘 다 4% 고유를 적용한다는 걸 알아도, 건축물은 건축물 제한세를 부과하고 토지는 토지 제한세를 부과할 뿐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주택재산세 표준세율은 0.1에 1000분의 1에서 최고 1000분의 4까지 표준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를 말을 하니까 이때는 재산세에서는 표준세율 전부 쓸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가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이 0.2%가 되는데 3억이 초과되면은 0.4%까지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칸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단계 학문적으로는 초과 누진세율 또는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별장 잘 보세요. 별장은 부수 토지와 별장도 주택과 똑같이 보죠. 소유자, 소유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주택과 별장은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가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별장과 부수토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합산해서 가세 표준에다가 바로 고율 4%를 적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재산세로 가세하기 때문에 납기도 주택재산세 납기와 같죠. 주택재산세 납기는 우리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반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재산세가 만일에 20만 원 이하가 나오면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괄 징수가 가능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재산세에만 거기에 해당하지 토지나 건물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별장과 부속 토지는 종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택은 종부세가 있는데 별장은 재산세 4% 고유를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종부세가 없다. 꼭 기억을 해놔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장은 재산세 뿐이가? 그래, 재산세 뿐이다. 종부세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시키는 매년 6월 1일 가세 기준일이 되고 종부세와 동일하죠.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바로 결정 시점에 재산세가 확정되는 시기라는 걸 알아두고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자, 그리고 재산세든 양도세든 간에 또 종합부동산세든 간에 바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가 일어나면 항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는 항상 무슨 제도가 있다? 수시 부과 제도가 있다. 수시 부과는 언제 하노? 납세 의무자가 조세 포탈 혐의가 발각될 때, 포탈이 뭔데? 세금 탈세하는 혐의가 발각될 때. 그래서 요즘은 뉴스에 보면 이제 탈세란 말을 안 쓰더라고. 본래 탈세란 말은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포탈이란 전문 용어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기자들이 내가 공부한다고 좀 막 인터넷 강의에서 좀 떠들어 놓으니까 공부를 했던가
요즘은 포탈이라는 말을 써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재산세 납기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건축물은 건칠토구로 외우세요. 건칠토구 16일부터 말일까지 되죠. 주택은 반반씩 잘라내는데 20만 이하는 일괄징수가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특히 고지서 발급 기간까지는 여러분이 거기서 보면 가세 물건별로 구분하여 고지서를 발급을 하되, 그래서 가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라. 그래서 내가 이거 옛날 강의할 때 기억에 남으라고 도둑놈하고 국가하고 차이점이 뭐냐. 5일 전에 발급을 해서 그다 가면 국가고 그 자리에서 내액하면 도둑놈이다. 구분 분명히 해라. 5일 전에 발급하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든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는 항상 과세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지, 주소지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세는 무조건 소재지 원칙가 세금 내는 장소 납세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특히 부가세가 20%,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붙죠. 납부할 재산세액에 20%가 붙는데 도시 재산세 도시분에 있었던 것은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일반 재산세에 한해서 바로 20%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보시죠. 34번입니다. 자,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습니다. 꼭 개인만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죠. 항상 주택이 다양하게 있으면 여러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항상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종부세가 합산을 하는 거고, 재산세는 주택별로 여러분이 과세한다 하는 기본 원칙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바로 주택 물건별 과세 원칙이지, 뭐 가벌이 공유를 해도 집 한 채를 놓고 과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난주시가 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서 각각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 주택재산세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택에 대해서 바로 보면 두 개 이상 주택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있고요. 주택재산세, 앞에 붙이면 주택재산세지. 자, 주택분에 대해서 종부세. 자, 이렇게 있다면 재산세는 무조건 물건별, 개별 과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택별 과세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무슨 별? 주택별로.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면 각각 세금을 산출하는 거지. 이걸 묶어갖고 과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종부세는 바로 이걸 소유자별로 무슨 별? 소유자별 합산과세다 아니면 개별과세다. 이거는 개별적 과세고 이거는 합산적 과세예요. 그러면 종부세는 세 채를 묶어갖고 6억이 초과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종부세 계산 방법이고, 재산세는 묶질 않아요. 각각으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고지세 발급을 딱 하죠. 아마 재산세 요즘 여러분 집에 날라왔을 텐데 그 고지세 없는 사람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잘 보라고 이제 좀 배웠으니까 그냥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밑에만 보고 냈잖아요. 왜? 뭐 최종 돈만 내면 되니까 그거는, 그지? 근데 이제는 자세히 한번 보라고. 가만히 보면은 볼 게 있어. 좁게 배웠다고. 자, 그래서 요 차이점을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분배를 항상 재산세는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도록 각각으로 과세하고, 주택별에는 각각으로 과세하고, 종부세는 합산해갖고 6억 초과가 되면 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2번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이고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만 상가 건축물 대표적으로 사무실, 빌딩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가세 표준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70%죠. 100분의 70에 공정시장 가액부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가표는 아까 보다시피 반드시 시가 표준에 시가 비율을 곱하라 했지. 그 곱하는 비율이 표준 비율이, 기준이 되는 비율이 70%라 이 말이야. 주택은 복지이기 때문에 60%.
복지기 때문에 복지는 싸단 말이에요. 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 번째 보면 법인의 토지의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이 개인 법인 관계없이 이 시가 표준에 시가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지.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취득세 부과 가표 기준이지 재산세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70% 시가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가표로 한다. 자, 그게 틀리네요. 그 다음 같은 재산에 또 있습니다. 세율이 두 개 충돌하면 항상 큰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가세 표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70%, 60% 여러분이 시가 비율을 곱한다. 70%는 토건이고 주택은 복지이기 때문에 60%. 복지이기 때문에 60%. 애와도 조금 기억을 놔도록 왜 60%인지 복지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35번에 가면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종부세 하면은 종부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예. 더군데 국시죠. 국세입니다. 네, 국시가 국수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과세는 반드시 여러분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만 과세 물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토지지만은 토지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두 가지로 구분하죠.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그죠? 근데 분리 과세는 구분이 안 되죠. 재산세만 부과합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종합, 별도, 분리, 종별분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종합, 별도만 구분하는 거야. 분리가 들어가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별장은 제외, 종부세가 없죠. 아까 재산세 얼마나 때립니까? 아주 고유를 때리죠. 네. 4% 때린다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가 없는 거예요. 별장이 왜 없습니까? 그 부자 별장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왜 안 매깁니까? 재산세 4% 크게 맞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이해를 하면 안 까먹죠. 자, 그러면 또 주택에서 종부세가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예, 내가 쭉 적어놓은 거 있죠. 인기사, 미, 문, 노, 막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많지만은. 예. 자, 임하니까 뭐야?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도 바로 여러분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없는데, 이것은 잘 들으세요. 임대주택이 이미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 절차는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 세법에서는 결론적 판단을 하는 거지 과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임대된 것은 주택은 다 임대업자로서의 신고가 다 된 주택을 전제로 하지, 신고가 안 되면 과세합니까? 예, 과세합니다. 그 다음 기숙사. 사원용하고 종업원용하고 다르나 같나? 사원용, 종업원용. 글자가 다르지 뜻은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용 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그 다음 미분양. 하여튼 분양되지 않는 주택.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잖아. 이거는 재산세만 있을 뿐이지 종부세가 없어. 분양이 되면 이제 각각 소유자가 나중 종부세 과세 대상될 수 있죠. 자, 문화재 주택. 그 다음 어린이집. 이거는 5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 게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래서 이런 거는 종부세가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봅시다. 갑은 건설업자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국내에 국외주택은 또 관계가 없죠. 국내의 물건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종부세법에 의한 다음 중 종부세 부과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옳은 것을 그랬는데, 여기서 합산, 이 혹시 시험 치러 가서 과세 단서가 있죠. 이 단서가 있거든 혼란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배우고 들은 대로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서에는 절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가서 답을 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수도권 내 미분양 공동주택 주체로서 공시가액이 얼마? 이 공시가액 관계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물건별로 찾아야 됩니다. 미분양 주택이죠. 자, 이거는 재산세만 있을 뿐이지 종부세 X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급주택, 돈 공시가액 따지지 말고 이거는요 물건을 과세 대상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죠. 당연히 고급주택, 일반주택 관계없이 여러분 별장을 빼고 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둡시다. 종업원 나왔네요. 내나 사원용 주택 아닙니까? 이 국민주택에 대해서 이 종업원용 주택 하면 이 바로 사원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용 주택, 종업원용 주택 같은 말이죠.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바로 X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건 재산세만 있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시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5억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말고 단독주택 당연히 과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종부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강주시에 이런 공동주택 관계 탁구 공유주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별빛처럼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가격과 관계없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다 존속하는 것이 바로 니은, 리을, 미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36번을 보면은 바로 전번에 우리가 몇 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바로 들어가 되겠네요. 사업용 부동산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은 총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니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죠.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맞죠?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세는 사업자만 내는 겁니까? 비사업자도 내야 하는 겁니까? 예, 소득세입니다. 글자를 잘 봐요. 소득세. 사업자만 내는 소득세가 아니고 그냥 소득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업의 주택은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그 부수 토지는 현재 건물의 연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죠. 그 다음에 건물 바닥 면적의 5배 중에서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이게 비과세되는 거죠. 임대업자는 넓은 면적이 비과세인데 양도세에 가면 항상 적은 면적이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 토지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표준은 매매 가격 내나 글자만 다르죠. 매매 가격이 내는 양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 취득 가액이라든지 그 자본적 지출하는 거 다 포함시켜서 필요 경비와 건설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가 뭡니까?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짓는 날로부터 완공일까지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그 공과금, 취득세 같은 이런 걸 다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매매가액에서 필요 경비, 이자, 공과금, 이어서 공과금이라 그러면 취득세 같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공제를 받죠. 그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제하는데 이거는 기본 공제가 없습니다.
왜? 사업자죠. 사업자. 예. 예. 그건 따로 나중에 공제가 되는데 기본 원칙에는 없습니다. 특례에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업자는 토지의 매매 차익과 그 세계에 대해서 당연히 매매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있죠? 네.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은 기준 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항상 양도세든 사업자의 매매 소득이든 간에 매매 차익이든 간에 전부 실질 거래가 기준이죠. 그래서 왜 틀렸냐 하니까 기준 시가가 아니고 실질 거래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건설업은 주로 도급, 하청을 받았다는 도급, 하청을 받아 바로 건설용역, 바로 주택 신축이죠.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설업이 뭐냐? 주택 신축업자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87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아마 전번 시간에 전번에 또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37번은 여러분이 문제가 답이 두 개가 나와서 오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7번은 2해 37번은 답이 두 개입니다. 답이 두 개. 답이 몇 개나 하니까 두 개. 1번과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전에 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전에 가도.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좋죠. 왜? 없이 해주니까. 맞게 해주니까.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공유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 자, 여러분 지금 집이 한 채 있잖아, 그죠? 근데 친구하고 또 공동 투자를 하고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럼 여러분 공유주택, 공동 소유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여러분 현재 기존 주택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은 1세대 2주택자가 돼서 난주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분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공동 소유한 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동 소유, 공유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갑의 지분이 60%고 을의 지분이 40%를 하더라도 지분과 관계없이 갑도 집 두 채로 되고 을도 집 두 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예, 맞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임대주택 1세대 우리 부부지간 합산해갖고 1주택은 비과세한테 할 때는 지분이 많은 자의 주택수로 본다는 게 임대주택 비과세 조건이죠. 그거하고 혼란이 안 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2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오늘 옳은 거고 1번은 답이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거 읽어도 지문이 상당히 본문에 가면 긴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A주택이 하나 있고 B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게 삼각표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이 즉 말해서 집이든 건물이든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주택과 B주택 현재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데 이 A주택 쪽에서 재개발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철거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조합은 입주권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다가 여러분이 이 집을 양도로 하면은 1세대 1주택자입니까? 1세대 2주택자입니까? 이 판단 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 그러면 당초 이 사람은 집이 두 채입니까? 한 채입니까? 두 채였죠. 두 채에서 한 채가 재개발돼 가지고 철거가 되고 여기서 조합원이 돼서 여러분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당초 몇 주택자?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기존 주택을 팔면 이 사람은 당연히 2주택자로서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니까 요 말이 딱 나와야 됩니다. 바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요 말이 나와야 돼. 보유. 아, 이 사람은 당초 1세대 2주택자였구나. 그래서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한다 이 말이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말은 비과세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보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자, 전문용어로 우리가 적격증빙자료라고 합니다. 이 전문용어로 적격증빙자료, 이런 세금 계산서 영수증 같은 걸 말하죠. 또 금융, 거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예. 여러분이 세법에서는 반드시 금전 지출이 발생하면은 적격증빙자료를 갖춰가지고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돈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지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지출자료를 충분히 갖춰갖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노후되어서 없어지고 재건축으로서 없어진 주택이 지금 없어진 주택이 아니라 밀실된 주택 아닙니까? 전문용 한자로 쓰면 없어졌다는 것은 밀실이거든요. 밀실된 주택. 그래서 보유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 되었고 또 재건축을 해서 1년 2개월이 되었을 때 이때 보유기간은 당초 밀실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총 몇 년이 되냐니까 2년 2개월이 되니까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야 맞죠? 과세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게 낡아갖고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헐어버린 그 집이 지금 1년을 보유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그걸 뜯어보고 다시 지었죠. 그 자리에다가. 그 집을 갖다가 다시 1년 2개월 그걸 보유기간 합산을 하거든요. 합산하면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비과세가 되잖아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네, 같은 말이죠.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장법 상무는 꼭 기억하라 했죠.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네. 있다. 이 지문이 어디에 있냐? 양도세 가야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뒤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 다 요약집 정리를 해보면 다 있습니다. 바로 그 11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18페이지 있습니까? 그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등기로 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다음은 취득에 대한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등기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또 비과세 조건 맞으면 비과세도 되고 감면 조건이 맞으면 감면도 되는 이른바 등기 안 했지만 이런 거는 팔아도 등기 자산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적법 조치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여러분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보다시피 등기 의제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지.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장기 할부에 장자 동그라미 치고 법률, 법은 법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의 1세대 1주택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등기 허가 받은 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재산의 상. 자, 그래서 줄이면 장법 상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법 상무 줄이면. 요거는 먼저 외우고 그 밑에 나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요번에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면은 38번에 가서 양도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정 신고 요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면 89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예정 신고 제도에서 쫙 나와 있죠. 89페이지에서 요약집 90페이지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8번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수시 부가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함께 내겠습니까? 이미 얻어맞은 세금을 빼고 내겠습니까? 얻어맞은, 그러니까 수시 부가는 얻어맞은 세금이거든. 조세 포탈에 발각이 돼서 말이야. 속된 말로 들켜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세금을 내버렸어요. 그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산출됐다면 이미 얻어맞은 세금은 공제하고 내겠죠. 자, 그 다음 부동산 등 양도를 하였을 때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그래. 무조건 신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실무에 가가지고 그 양반이 세무사라 그래서 의뢰를 해봤더니 뭐 비과세 주택 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자격증을 언제 땄느냐? 19세기 딴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가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 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관청에서는 신고를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신고 개념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차손을 전문용어로 결손금이라고 하죠. 가표가 없어도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이 없는데 신고는 왜 합니까? 매수자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외우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안 잊어먹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본래는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에 여러분이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자, 가표에 대해서 확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안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1년에 2번 이상 양도를 하고 예정신고를 다 하지 아니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가 됩니까? 양도자의 주소지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해야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아파트 당첨권, 이른바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당첨권은 보면 요즘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은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 알아야 될 게 일반적 내용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죠.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고 살짝 팔아먹으면은 얼마를 적용해요? 50%. 얼마? 일반 물건하고 같습니다. 자, 요게 또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아먹으면 40%도 맞습니다. 근데 조합은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만 40%죠. 그리고 1년만 지나보면 주택과 똑같기 때문에 초과 누인세를 줍니다. 구분을 잘하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년 이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리면 우리 지금 현재 최소 6%에서 최고 얼마까지 갑니까? 42%까지 가죠. 이거는 일반 물건과 똑같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는데 내가 왜 이걸 다시 설명을 하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서울 등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요게 여러분이 원칙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보유기간 관계 있다 없다? 네, 분명히 해줬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적용합니다. 세금이 무겁죠?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일반 지역에 있을 때 설명하는 기고, 만일에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정 지역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이 아파트 당첨권을 팔았다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지금 70%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요거 따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문제는 원칙을 알아두고 예외가 있는데, 이게 예외가 있는 거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우리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이른바 투기 지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 당첨권, 이거 중과세를 하는 거는 또 부당하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여러분이 바로 뭘 적용하니까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세율을 적용해? 일반 세율. 여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권을 서울시에 있더라도 내가 집에 한 채도 없는데 아파트 당첨권을 그냥 팔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 중과세는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50%입니까? 70%입니까? 이거 50%. 이게 무슨 자로 보이는데? 80% 보이나? 50%. 70%는 미등기 물건에 대해서 70%. Understand? 네. 자, 그걸 잘 좀 정리를 해 주셔. 자, 그 다음에 5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여러분, 회계장부죠. 자, 여기 가면은, 거주자가 매매 계약서 조작을 통해서 벌써 조작하면 허위신고 아닙니까? 이 부정한 방법에 그러면 납부시액의 40% 가산세가 붙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 이거는 뭐 취득세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등록 면허세도 여기에 해당하죠. 네. 모든 소득세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